오늘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바이든 당선인, 첫 비서실장을 내정하는 등 정권 인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참모들과 향후 법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현지 언론인 애틀랜타 K의 이상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 14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동맹의 굳건함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미국 현지에서도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서유럽하고 캐나다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대서양 동맹을 강조했고요. 예. 오늘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본, 호주 등 정상들과 전화를 하면서 전화 정상 얘기를 벌였다는 보도입니다. 예. 미국의 핵심 외교 안보 권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 국가들과 이제 인사를 한 것인데요. 예. 무엇보다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동맹들과 공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을 자연스럽게 압박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트럼프 시대와는 확실히 다른 외교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이러한 변화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분담금 협상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게 이곳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북한 핵 문제 같은 한반도 문제일 겁니다. 관련한 보도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보도된 대로 바이든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안보의 린치필, 곧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했던 기브 앤 테이크, 즉 안보의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상업주의적인 거래 개념의 의거에서 벗어나서 네. 진정한 우방 관계인 동맹의 개념으로 한미 관계를 되돌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오늘 경제 매체인 CNBC가 이날 바이든 당선인의 최고 우선순위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대처이지만 예. 외교 분야에서는 여전히 북핵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요,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에 항상 했던 대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곧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했는데요. 네네. 이러한 경우 바이든 외교안보팀의 대응 능력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코로나19 그리고 다음으로 해결할 외교적 순위 1순위를 지금 북한 핵 문제로 뽑고 있다는 건데요. 자, 바이든 당선인의 첫 외부 행보를 보니까요. 이제 재향의 군인의 날을 맞아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헌화도 했고요. 자, 미국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까? 예, 가장 첫 번째 외부 행사이고요. 예. 또 행사장을 선택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선 그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비가 예. 바이든 대통령의 델레어 웰링턴 자택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재향군인의 행사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시가 이번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가장 결정적인 쐐기를 받는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필라델피아 시가 속한 펜실베니아 주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고향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방문지 그리고 재향군인의 날이라는 미국인들이 가장 또 숭고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념일에 이 한국전 참전비를 선택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내비쳤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한국과의 동맹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기념비를 찾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일본 스가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북한 핵 문제도 거론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블룸버그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 1960년에 체결된 미일 안보 협정의 재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 안보 협정의 유효성을 재확인하는 일인데요. 특히 양국의 영토가 침공받는 공동의 위험이 있을 경우 양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협정 5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보도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의 최대 안보 문제이죠. 센카쿠 열도 등 중국과의 국경 분쟁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고 바이든 당선인에게 요청했고요. 바이든 당선인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시대에도
미일 안보, 미일 또 그리고 동맹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그런 보는 분석이 한결같은 분석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제 엘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헌화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서 어떤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침묵했다고 침묵을 했습니다. 자, 현지 언론은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보도드린 대로 취임 후 3년 동안 재향군인의 날에 알링턴 국립묘지를 한 번도 참배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예. 2018년에는 베트남을 갔고요. 2017년이죠. 2018년에 프랑스, 지난해에는 뉴욕에서 대규모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묘지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사실 미국 동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 속에서 굳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또 보통 이런 행사가 끝나면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좀 즐겼던 대통령인데 정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오늘 MBC 방송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핵심 인사들을 취재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대통령이 부정적인 이 선거소송 전망으로 인해서 산만한 상태이고 매우 복잡한 신경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같이 굳은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심경이 복잡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를 전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복잡할 만도 한 게 최대 경합주 조지아에서 이 수작업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표차가 14,000여 표 0.3%포인트 차인데 현재에서 조지아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뭐 지금까지 조지아주에서 역사적으로 총 21차례 선거 재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 3차례만 결과가 뒤집혔는데요. 근데 모두 결과가 300표 차 이내, 또 비율로는 0.01에서 0.02% 이하인 경우에만 뒤집혔습니다. 물론 주 전체 단위인 500만 표 전체 투표를 재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스캐너로 모두 스캔한 투표 결과를 수작업으로 다시 본다고 해서 결과가 뒤집히겠느냐 하는 것이 모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오히려 수작업으로 인해서 오류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이 경우에는 다시 스캐너로 재검표를 하게 됩니다. 실제 모두 아시겠지만 지난 2000년에도 플로리다에서 전체 재검표가 있었고요. 하지만 플로리다 인구는 조지아의 2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단 1,500표만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 언론들은요. 재검표 결과가 번복된다는 그런 기대보다는 재검표 결과 통해서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의 보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재검표는 결정됐지만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소식인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뭐 우편 투표 관련해서 소송을 하겠다, 뭐 대선 불복 소송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진행이 된 겁니까? 예, 무슨 펜실베이니아주에 이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투표 종류에 접수된 우편 투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요. 예. 개표 과정에서 접근성 문제가 있었다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공화당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미시간주와 네바다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네. 자격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개표 참관을 방해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 제기된 소송은 이미 주법원에서 기각이 돼 있고요. 네. 다른 소송은 아직 제기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예. 대부분의 소송이 거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요. 무엇보다 개표 결과를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투개표 과정의 문제점을 뒤늦게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논란이 있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거소송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예. 공화당 법률 전문인 벤 긴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소송은 지금 전국 판사들의 비웃음을 살 만한 것이며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시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과 신경이 더욱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 거의 매일 새벽, 그쪽 시간이 지금 새벽 시간인데요. 이렇게 생생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애틀랜타 K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